시장에 적응해 나가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전략체크인이고요.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이희권 지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다가 오늘 장에 약간의 좀 반등 움직임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일 나스닥은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나스닥에 비해서 너무 소외받는 움직임 보이고 있죠. 근데 수치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고점 대비 3.5% 밀렸습니다. 크게 밀린 수치는 아니죠.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대비해서 10.5% 고점 대비해서 꽤 큰 폭을 밀렸습니다.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는 상황에서 많이 밀린 수치죠. 이는 아무래도 그 연초에 우리 1분기 때 코스닥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특정 섹터 종목에 의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그런 그 반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 그리고 수급적인 이슈로 해석이 됩니다. 먼저 정치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벤트가 있죠. 사실 정치적인 이벤트를 예상하는 것 자체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인 건 경제 논리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기보다는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매수 대기 수요 또는 매도 우위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최근에 SG증권발 사태 그리고 최근에 DYPNF 같은 CFD의 일부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CFD가 전수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특히 코스닥의 이런 개별 종목들의 비중이 많다 보니 CFD의 수급적인 이슈 그리고 에코프로의 이 코스닥에 대한 수급적인 이슈가 함께 맞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경기 그리고 돈의 방향 이런 펀더멘탈을 본다면 펀더멘탈의 방향은 바뀌지 않은 채로 수급적인 이슈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지수를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상황들을 계속 살펴보면 항상 주식을 할 때 특정 이슈가 시장을 누르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그 이슈가 계속 될 것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 또는 수급적인 이슈는 언제 해소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은 끝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극단적인 비관론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수선한 상황이지만은 시장 펀더멘털은 여전하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 주셨는데요. 현재 주식과 현금 비중 8대2입니다. 그대로 유지하시는지 전략의 변화 있으세요? 아니요. 그대로 8대2 전략 유지하겠습니다. 네, 그럼 유지합니다. 그럼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 종목별로는 또 이슈 있었던 종목들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 알아봅니다. 함께하는 네 분의 이 주식 마스터들 가운데서도 지금 보시면은 보유 종목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하고요. 5종목 보유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 SK이노베이션과 SKC는 초반부터 계속 들고 오는 종목이죠. 20%씩 지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15%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코텍 10%대, 메리츠금융지중도 중심을 잘 잡고 이 종목 15%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흔들림 없이 잘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도 변화 없었는지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네.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전일 미국장에서 마이크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키옥시아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합병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불리한 것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들 해석하는데 이는 좀 크게 본다면 우리가 반도체 또한 시크리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을 계속 반복하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가격이 움직이는데 바닥일 때 이 수요와 사이클이 바닥일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플레이어 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오더컷이 발생되거나 또는 감산을 하거나 이런 이 수요가 대폭적으로 줄어버리거나 공급이 대폭적으로 주는 이벤트가 발생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감산도 같은 이벤트인 거고요. 그리고 플레이어의 감소, 지금 D램의 플레이어가 뭐 3개 정도 업체죠. 그런데 과거에는 10개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플레이어들이 그 사이클을 거치면서 계속 줄어들고, 이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승자 독식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그리고 플레이어 수가 준다는 건 그만큼 이 사이클의 진폭이 작아진다는 것, 안정성이 생긴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당장 상반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에 이 반도체의 재고 그리고 재공이 돌아설 거냐가 중요한 건데, 이러한 그 플레이어 수의 하락은 공급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재고 감소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시크릿컬로 봐야 됩니다. 굉장히 이 매번 똑같이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2021년도에 재미있는 블로그 글을 많이 봤어요. 21년도에 한창 삼성전자의 주가가 좋았었죠. 그때 뭐 몇몇 경제 블로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는 지금부터 월급을 매일 삼성전자에 투자하겠습니다. 그 당시 때 8만 원, 9만 원대였죠. 근데 지금 그런 월급을 계속 뭐 투자하겠다라는 분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재미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결국 시크릿컬은 고퍼주에 사서 저퍼주에 팔아야 됩니다. 항상 그 반도체 호황에 끈물을 때는 삼성전자의 PER이 뭐 6배, 7배이기 때문에 더 가야 된다는 논리가 있는데, 그때 피크아웃을 하게 되죠. 때문에 뭐 오르고 산다, 확인하고 산다가 충분히 매매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주가를 모아가기에는 업황의 바닥인 지금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슈가 있는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실적 발표를 했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순이익이 6,118억, 굉장히 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는데, 화재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증권 또한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을 좋게 발표했습니다. 6천억이면 순이익 6천억이죠. 순이익 6천억을 정말 단순하게 제 내비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천억 곱하기 4 하면 2.4조 원의 그 한 해 예상 순이익이 되겠죠. 회사가 밝혔습니다. 50%에 대해서는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그럼 2.4조 원 할인을 해서 한 해 순이익을 2조 원, 지금 컨센서스가 2조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컨센서스 2조 원의 절반인 1조 원을 자사주를 매수하거나 또는 배당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주든 배당이든 주주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치가 매일 뭐 6만 주씩 자사주를 매수하고 있죠. 대략 앞서서 공시했던 그 수량을 곱해보면 8월달, 9월달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1분기 때 번 돈만으로도 자사주 매입이 끝났을 때 다음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만한 재원이 있습니다. 때문에 3년 동안 꾸준히 돈을 벌고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배당을 늘린다면 주식이 쇼티지 나는 구간은 언젠가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리스크라고 제기되고 있는 시장의 CFD 손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타사 같은 경우에는 CFD를 매수하는 창구를 외국계 창구로 쓰고 있지만,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메리츠 창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CFD 손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려보다는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들고 가야 될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하나씩 좀 요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신규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 종목은 없으신가요? 이대로 그냥 홀딩 의견 주시나요? 네.
신규 편입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는 것을 확인하고 예. 시장의 컬러를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가운데서 SKC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추세적으로 꺾여 있는 느낌이 없잖아 있고 또 2차전지주가 언제 살아나느냐에 대해서 워낙에 또 시장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그대로 들고 가시는 건지 혹은 현금이 일정 부분 있으니까 뭐 비중을 확대하신다거나 비중 조절을 고려하고 있다거나 이런 종목은 없으세요? 제일 재미없는 주식이죠. SKC. 2차 전지가 오를 때 같이 오르지도 못했고요.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가장 재미없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하락하면서 2차 전지를 모두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수급과 무관하게 펀더멘탈은 1분기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시장의 그 핵심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죠. 이거는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굉장히 큰 비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은 증가하는 데 비해서 마진이 더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비용 단인 전기료 부담이 큰 상황이죠. 하지만 이는 하반기에 전기료가 굉장히 싸게 2분의 1, 3분의 1 가격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말레이시아 공장에 돌아서면 캐파 확대와 함께 마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1분기 실적이 바닥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크게 보는 부분이 바로 글라스 기판입니다. 결국 지금 AI, 로봇, 자율주행 결국 가야 할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비중이 절대적이다 보니 이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의 수혜를 못 누리고 있는데 삼성이 대규모 돈을 투자하면서 TSMC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도 비메모리 결국 이 비메모리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비메모리 시장은 지금 AI, 챗GPT와 같은 시장인데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이 핵심 AP나 핵심 반도체의 패키징 기술 또한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가 준비하고 있는 글라스 기판 같은 경우에 이런 패키징 요소를 고객사 입장에서 전력 소모 그리고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시장에 없던 제품인데 이 시장에 없던 제품을 수율을 잡아가는 상황 그리고 테스트가 끝난 상황에서 내년에 그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분명 지금은 실적도 안 보이고 향후에 이 글라스 기판이라는 사업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싸진 거죠. 한데 주가가 낮아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미래의 사업에 대해서 안 좋게 볼 필요는 결코 없다. 이는 에코프로를 60만 원에 사냐 70만 원에 사냐가 아니라 10만 원에 사냐가의 싸움이다 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합니다. 물론 잘 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지만 기존에 이 투자했던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리스크 우리가 한참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시장 전체적으로 아직 유동성 장세의 초입으로 이익원 지점장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SK이노베이션, SKC 20%씩 있고요. SK하이닉스 15% 정도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오스코텍 10%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리츠 금융지주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나 좋았습니다. 믿고 보는 메리츠 금융지주 15% 정도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좀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0.5% 안팎의 상승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까지 토마토TV와 성공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